반갑습니다. 삼명통의 삼명명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주풀이를 속성으로 하는 지름길,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유고 만민년 선생께서 잡병법에 관한 인식관제에 대해서 과연 그 인식관제가 어떠한 것이 있느냐, 그에 대한 것을 설명하였는데, 그에 대한 이번 시간이 어떻게요? 예, 이번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생왕고 사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정하면 국방해자수가 동방인묘목을 생하고, 동방인묘목은 남방사고화를 생하고 또는 하에 왕성하게 도달하여 서방신유금을 생하고, 서방신유금은 국방해자수를 생한다. 그런데 해자와 인묘 사이에는 축이 있고, 인묘와 사 사이에는 진이 있고, 사오와 신유 사이에는 미가 있고, 신유와 해자 사이에는 술이 있게 되니, 즉 토가 4개의 밧줄이 되어 오행이 다 이에 힘을 얻게 된다. 해자와 인묘 사이에 축이라는 토가 있고, 인묘와 사오 사이에 신이라는 토가 있고, 사오와 신유 사이에 이라는 토가 있고, 해자와 신유 사이에 술이라는 토가 있어서 이 토가 4개의 밧줄로서, 그리고 여름과 봄을 잇고 여름과 가을을 잇고 가을과 겨울을 잇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밧줄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논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삼명통의 1권에 있는 번조와 지시 말미에서도 이야기했거든요. 봄이 여름을 생하고 여름이 가을을 생하고 가을이 겨울을 생하고, 이러한 것을 부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중간에 토가 있는데 어떻게 토가 인묘목을 생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고 이 토라는 것이 계절과 계절 사이에서 그 기운들을 통제 관리하여 변화를 맞게 할 수 있는, 변화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자축이 인묘진을 생하고, 이러한 그 생에 관한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을 보면은 다음은 무엇이 있느냐. 그런데 사유가 축과 합하여 금국이 되고, 진자가 진과 합하여 수국이 되고, 대묘가 미와 합하여 목국이 되고, 인호가 술과 합하여 화국이 된다. 그러므로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의 상생이 무관하지 않은가. 또 보면은 축은 금고로 해자를 생하고 인묘를 극하고, 진은 수고로 인묘를 생하고 사오를 극하고, 비는 목고로 사오를 생하고 금에게는 극받고, 술은 하고로 신유를 극하고 수에게는 재당한다. 동남의 주체는 생이 되고 서북의 주체는 살이 된다. 동남은 무엇요? 예, 목과 화가 되겠죠. 그리고 서북은 금과 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목화는 생이 되고 금수는 살이 된다. 이렇게 논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천지대기가 된다. 이렇게 논하였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앞에 해자와 인묘 사이에 축이 있고 인묘와 사오 사이에 진이 있고, 즉 계절과 계절 사이에서 토가 있기 때문에 생이 된다고 할 수가 없지만, 그렇지만 삼합에서는 금국을 이루기 때문에 이러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예, 생이 가능하다. 금생수가 가능하다. 이에 관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합을 할 때, 이러할 때는 생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봄이 여름을 생하고 여름이 중앙을 생하고 중앙이 다시 가을을 생하고 가을은 다시 겨울을 생하고, 이러한 생은 사실상 실제상 그러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유고 만민년 선생께서 1권에 있는 어디에요? 제3명통의 1권에 있는 근저와 지시에 이 내용을 또한 거기에 실었습니다. 그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불가에서 이야기한 것은 이는 있지만 수가 없다 하였어요. 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 이치리자. 이치가 있는 듯한 그런 내용이지만 실제로 그 보면은 그에 대한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치적으로 보면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런 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수를 따지면은 실제적인 것, 구조 형상을 잘 따져보면은 그렇지 않다. 그것이 바로 중간에 축이 있는 것이다. 이런 수가 있는 것을 왜 모르느냐? 너희들은 즉 다시 말해서 필자가 항시 강조하는 게 있죠. 무엇요? 그렇죠. 글자에서 글자만 보고 글자로 판단하여 글자를 만들어 글자만 이야기하지 말고 항상 자연에서 답을 찾아서 이야기하여야 한다. 그런 말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즉 글자에서 글자를 만들어 글자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비가 되겠고, 그렇지만 수가 없습니다. 실제 자연어 구조 형상에 그 형상에서 이를 적용시켜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자연 형상 구조와는 그 이론, 글자에서 글자를 만들어 글자로만 이야기하는 그 이론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비는 있지만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론과 실제 자연과 그리고 사주를 풀이했을 때 실제 풀이한 그 내용이 실제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주에서 실제로 풀이한 내용이 딱딱 맞아떨어지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또 봅시다. 또 진술충미는 대개의 밧줄로 안전하게 털을 정하여 금목수화가 모두 의지하여 태어나고 자라고 감추어진다. 여기에서 말하기를 이루어지는 것은 간이 되고 끝나는 것은 곤이 된다 하였다. 이것은 토어 공이 사용된 것으로 보행의 위치를 한층 더 위대하게 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였는데 간과 곤은 24개 방위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름의 끝자락과 가을의 처음, 거기에 있는 것이 곤이 되고, 또 겨울의 끝자락과 봄의 처음이 시작되는 그 사이에 있는 것이 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간과 곤은 또한 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토가 된다는 것이죠. 양과 음의 그 사이에 존재하는 간, 이 또한 밧줄로서 음과 양을 묶으려면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한없이 양으로만 진행하지 못하게 어느 순간에 억제시켜서 음으로 화하게 되는, 음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갑은 해에서 생하고 호에서 사한다. 그리고 을은 호에서 생하고 해에서 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였는데 이하, 이에도 다 마찬가지로 이에 관한 것이라서 일자가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갑은 해에서 생하고 호에서 사하고, 임목은 걸록이 되고, 을은 호에서 생하고 해에서 사하고, 묘목이 걸록이 되고, 병화는 임목이 생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는데 다른 10천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하는 삼명명리상권 447페이지에 있으니까 역시 참조하시면 되겠고, 삼명명리책이 없는 분은 삼명통의 즉요 132페이지에 있습니다. 토는 화와 같은데 자식이 범위를 따라 왕성하게 되는 의미가 되고 진술충미가 올바른 위치가 된다.
이렇게 요거 만민년 선생께서는 이야기하였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무와 기어 생과 사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한 것인데, 무토와 생은 인목인데 인중에는 무토가 들었고 병화가 들었죠. 그래서 엄마에 속하는 병화가 무토를 생하는 의미만, 이러한 의미만 있는 것이지 다른 특별한 의미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기토와 생지, 화도 마찬가지로 오중에는 기토가 들었고 또 정화가 들었죠. 그래서 정이 기토를 생해서 기토와 정화는 엄마가 된다, 어미가 된다, 그 말이죠. 이러한 뜻만 있는 것이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술충미가 올바른 위치가 된다, 그 말이죠. 간목은 인목이 근록이 되고 을목은 묘목이 근록이 되고 이렇게 록에서 왕성하게 되지만, 무와 기는 화와 오, 이것에서 비록 록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올바른 이치는 아니다. 근록에 관한 올바른 이치가 될 수는 없고 단지 의미의 역할이 있는 그러한 것밖에 될 수가 없다. 그것을 말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무엇을? 무와 기는 결국 진술충미 사계절에 다 왕하여 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부기의 왕세 강약 판단은 다른 천간들보다 그 값을 더 주는 게 마땅하겠죠. 이 천간지지가 상합배우하고 생극제화하고 황상휴수되고 그 이름이 인효식상관살제급이 되고 아마 그 변화가 무궁하다. 서자평은 이것을 인식하였지만 깨뜨리고 다만 재관인식 육격으로서 논하였다. 인명의 부기 빈천수요의 궁통을 격국 외에는 들지 않았고 남은 격국도 그 추리 방법이 이것에 불과할 뿐이다. 요거 만민년 선생께서 서자평의 자평명리를 상당히 비판한 내용이 되겠죠. 이러한 많은 작용들이 천간과 지지에 있는데 오직 재관인식으로만 사용하여 사주를 풀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부기 빈천 수요 이에 대한 공통을 재관인식 단순한 이 격국으로만 그 사주에 대한 그 명에 대한 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얻을 수 없다, 그 말을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문을 좀 살펴보면은 서자평 식파차리 했거든요. 서자평은 식은 알다 이 말이거든요. 깨닫다, 알다, 인식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서자평은 알았다. 무엇을? 이러한 이치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상합배우하고 생극제화하고 왕상휴수되고 인효식상관살제급 이러한 것들, 등충파해 이러한 것들을 알았지만 틀렸다, 필요 없다고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자평은 이것을 인식하였지만 깨뜨리고 이러한 것들은 다 필요 없다, 서자평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재관인식 육격만 이것만으로서 논하였다. 실제 재관인식을 음양으로 나누면 8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원문에 6격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6격으로 썼는데 이에 대한 것은 너무 꼬치꼬치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죠. 삼명통의 만유고 선생님의 이야기를 전체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 마구잡이로 유행했던 자평법, 그 자평법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할까? 아니면은 비판을 했다 할까? 이러한 글들이 삼명통의 전체의 어떤 흐름의 구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자평법이 최고다 이렇게 너무 난립하여 아마도 그것을
그 난립하는 것이 너무 엉터리가 많아서, 그래서 유고 만민연 선생께서 이 삼명통일을 저술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요즘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여 농고인입 인식관제의 명예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왕고 사절에 관해서 이야기할 생각입니다.